안녕하십니까. 2021년 1회 시행했던 측량 및 지역공간 정보 기사, 우리 첫 번째 과목 측지학 및 위성 시스템 GNSS에 대한 문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측지학에서 사용되는 1GAL, GAL이 뭐 갈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GAL과 같은 것은 뭐냐? 그러니까 측지학에서 중력을 관측을 할 때 중력에 대한 중력 가속도를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에 대한 기본적인 단위가 뭐냐? 그러니까 뭐 킬로그램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냐 미터 퍼 세크 제곱이냐를 찾는 건데 1GAL은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을 찾습니다. 1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에 대한 가속도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그러면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9.8 미터 그러면 이걸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980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 돼요. 그러면 미터라는 단위보다는 센티미터가 더 정밀한 그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어떤 것이 더 정밀하냐라는 걸 비교해 보면서 GAL이라고 하는 이 단위, 중력 관측, 중력 측량에 대한 단위는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을 우리가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패턴의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요. 직교하는 세 개의 축 방향에 대한 길이로 공간상의 한 점의 좌표를 결정하는 좌표계는 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축이 세 개라 그러면은 3축이 되겠죠. 축 하나당 1차원이다라고 한다면 한 차원에, 그러니까 시작점에서부터 누적되는 방향, 또 한 차원에 대한 누적되는 방향, 다른 한 차원에 누적되는 방향. 그래서 차원이 3개가 포함되니까 3차원이 되겠고요. 공간상에 표시를 하는, 근데 또 직교한다라고 했잖아요. 직교하니까 사교는 경사직에 연결이 되는, 경사로 연결되는 거니까 직교가 아니라 이렇게 삐딱하게, 뭐 삐딱한 형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사교 좌표계라고 한다면 본 문제는 3차원 직교 좌표.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거는 그냥 대충 한글만 읽을 줄 알면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GPS 신호로 위성으로부터 전송되는 L1 신호의 주파수가 1575.42 메가헤르츠. 자, 메가라는 거는 10의 6제곱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1575도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뭐 이런 게 흘러요. 그 값에다가 뭐를 또 추가를 해야 되는 거냐면 10의 6제곱.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이제 헤르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는 주파수의 단위로 세크분의 1의 개념을 우리는 헤르츠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랬는데 그때 만 개의 파장, 신호 만 개의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속도라는 물리량은 뭐냐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파의 길이, 다시 얘기하면 거리는 파장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파장은 시간분의 1. 자, 아까 시간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주파수였죠. 주파수는 속도.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건 여기서 광속, 빛의 속도를 얘기하게 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파장은 하고선 계산하면 주파수가 2양이 돼서 한 파장의 길이는 속도 299792458 미터 퍼 세크를 1575.42 곱하기 1000 세크분의 1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되는 거죠. 이게 한 파장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세크분의 1, 세크분의 1이 지워지니까 미터라는 단위가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 요 값에다가, 근데 또 거기에다가 만 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하나, 둘, 4개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4개 지우고 4개 지우면 자, 요 값 100 곱하기 1575니까 계산해 보면 157542 분의 1575.42분의 요 값 299792458.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계산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계산을 여러분이 해 보시면 되겠죠. 답이 얼마인가요? 2번 1902.94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다. 주파수는 시간분의 1의 단위를 쓰게 되겠고요.
시간분의 1의 단위를 쓰게 돼.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미터라는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미터 퍼 세크를 세크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이 미터라는 단위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로 나누긴 나누는데 광속을 주파수로 나눈다. 그리고 파장이 10,000개이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10,000을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국제횡 메르카토르 좌표계 UTM이라고 하는 국제횡 메르카토르 좌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틀린 걸 찾으셔야 돼요. 지구를 6도 경도대로 나눠서 이 경도대마다 각각 투영한 도법을 말한다. 자, 위도는 8도씩 20등분을 하겠죠. 왜냐? 적도를 기준으로 북위 80도까지, 남이 80도까지니까 총 160등분을 8로 나누니까 20개로 구분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경도는 동경 180, 서경 180이니까 총 360도죠. 그걸 6도씩 나누면 60개로 나누게 됩니다. 이 중에 우리나라는 51번, 52번에 해당한다. UTM에서. 그 다음에 위도대를 보면 위도는 S에 해당한다. 혹은 뭐 T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1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경 120에서 126도 사이가 51번이고요. 52는 126에서 132 사이. S는 북위 32도에서 40도. T는 북위 40도에서 48도.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보면 40에서 48은 북한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32에서 48이 S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80도 이상의 극지방은 UPS를 사용한다. 그리고 왜곡이 없는 투영이 가능하다. 사실 왜곡이 없는 투영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구가 타원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평면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타원이든 구든, 구가 아니라 지금 타원체죠. 타원체의 형태로 되어 있는 녀석을 구의 형태로 바꾸고 또 다시 평면의 형태로 우리가 또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 지도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타원이 곧 평면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로로든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UTM이라고 하는 건 하나 더 기억하시자면 등각 횡원통 투영을 했다. 그래서 뭐가 같으냐 하면 투영이 있긴 있는데 각도는 최소한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등각을 만들어 놓고 횡원통 투영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보니까요. 3번이 왜곡 없는 투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투영 방법이든 다 왜곡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중앙 경선상의 축척계수 0.996. 이 숫자는 기억하죠. 근데 동서로 각각 180km 떨어진 곳에는 1이 된다. 이것도 뒤에 얘기가 1 아닌데 이건 TM 투영이 중앙 경선에 대한 중앙 좌우선에 대한 축척 계수가 1인데 그러면서 4번이 사실 말이 길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4번의 내용은 옳은 얘기가 되겠고요. 투영이 없는 자꾸 투영이 없다 그러는데 왜곡이 없는 투영이 가능하다. 저 말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자, 5번 우리나라 직각좌표계 사용하고 있는 투영법은 뭐냐? 이게 TM이죠. 아까 UTM은 요 TM 앞에 U자가 붙어서 유니버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횡 메르카토르 투영, 투열이 아니라 투영이죠. 안 고쳤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TM이고요. 앞선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TM은 경도 2도 단계로 우리가 구분한 거였고요. UTM은 6도씩 경도 6도로 이제 구분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직각좌표는 TM 투영을 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측지학에 다루는 분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측지학은 기하학적 측지학이 있고요. 물리학적 측지학이 있죠. 그래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관측을 하는데 기하는 지구에 대한 3차원적인 위치관계를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물리학적 측지학은 지구의 운동이라든지 어떤 특성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차원적인 위치 결정 이거는 기하학적 측지학이 되고요. 지구의 형상이나 크기 기하입니다. 중력장 이건 물리학적 측지학이 되겠죠. 이 두 개는 기하학적 측지학이라고 한다면 내부에 물질이 뭐가 있냐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지구의 관계에서 지구의 내부의 어떤 물질로 인해서 운동이나 특성 같은 것이 변화되긴 하지만 그 물질을 규명하는 그 자체를 물리학이 측지학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는 측지학에서 다루는 분야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GNSS 측량 시 시계 오차가 소거된 3차원 위치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계 오차가 있다는 겁니다. 시계의 오차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상의 위치를 결정을 하면 지구상의 어떤 한 점의 위치는 x, y, z x, y, z가 미지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세 개의 미지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방정식 세 개가 필요합니다. 이 방정식 수가 뭐냐면 위성의 개수가 돼요. 위성의 수가 되는데 근데 시계 오차까지 포함한다면 미지수가 4개가 되겠죠. 플러스 1이 돼서 4대의 위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 오차마저 위성이 갖고 있는 원자 시계하고 수신기가 갖고 있는 일반 시계하고는 시간이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시계의 오차까지 소거를 하려 한다면 4개의 최소한의 4개의 위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8번도 전통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던 문제죠. GPS 오차원인 L1 신호와 L2 신호 굴절 비율이 상이함을 통해서 L1 대 L2에 대한 비율, 선형조합을 통해 보정이 가능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L1이 전리층을 통해서 꺾이는 그리고 L2가 전리층을 통해서 꺾이는 자, 이 부분을 전리층에 대한 지연을 보정해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전리층 지연에 대한 오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주파 수신기를 쓴다. 그렇죠? L1, L2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수신기를 사용한다. 이게 답이 되기 때문에 전리층 지연 오차를 소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지자기 측량에 필요한 보정이 아닌 것은 그래서 지자기 측량에 대한 보정도 이것도 전통적으로 한 여러 번 나왔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태양의 고도각 보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나머지 일변화나 기계 오차에 대한 보정이라든지 기준점, 온도에 대한 보정들은 수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자기 보정에는 지자기의 일변화 혹은 기계 보정, 기계 오차에 대한 보정, 자기장의 위치 변화에 따른 보정, 자기장의 위치요. 그 다음에 기준점, 온도 보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 여기 하나 더 넣자면 뭐라고요? 지자기장의 위치 변화에 따른 자기장의 위치 변화에 따른 보정. 요거 하나 정도를 더 써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의 고도각 보정. 태양의 고도각과 지자기하고는 뭐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고도각이 뭐 태양의 고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도에 영향을 주긴 주지만 그것을 보정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온도 때문에 오차가 벌어진다는 거지 고도각 때문에 오차가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평면 측량에서 허용 오차를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써보면 100만 분의 1 정밀도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반지름 몇 킬로까지 자 여기 반지름에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일반적으로 측량책 제일 첫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평면 측량과 측지 측량에 대한 허용 정밀도 오차와 정밀도 자 이것이 12분의 1에 R제곱분의 D의 제곱으로 계산이 된다. 자 그런데 이때 정밀도를 100만 분의 1로 한다라고 했으면 반지름을 6370이라고 반지름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가 6370을 대입하겠죠. 그럼 D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D는 자, 이항에서 D의 제곱이었으니까 이항에서 보면 루트 안에 집어넣어 갖고 6370의 제곱 100만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죠. 계산하면 약 22km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22km 답이 없네요. 그런데 22km는 두 점 간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A와 B 사이의 거리. 그러면 반경 몇 킬로까지를 평면으로 간주하냐.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쓱 그리면 요게 요 사이의 거리를 22km라고 하면 반지름은 11k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경 11km까지를 그 이내를 평면으로 보고 11km 이상이 되는 지역은 대지, 측지 측량을 해야 된다. 대지로 봐서 측지 측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것도 전통적으로 뭐 매회 거의 매회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11km라는 것을 찍으실 수 있었으면 아, 내가 학습을 좀 하고 있었구나. 내가 어느 정도 시험을 많이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